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내구재의 지출은 곧 한국 수출의 입장에서도 긍정적 신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초빙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3월 기준 경기 점검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뉴욕 연은의 주간 경기지수 WEI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경제지표들을 취합해서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주는 지표인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아주 잘 예측하고 있고, 이번 주간 경기 지표는 무려 4.1%를 넘어서서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4%,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망치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수출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선행성 혹은 동행성을 보여주는 지표죠. 즉,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주간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WEI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3월달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또 우리나라는 수출 잘 되면 주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 지표들 또는 모든 자산 가격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나라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WEI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레드북, 동일 점포 매출, 라스무센, 소비자 지수 등 여러 가지 주간 경기 지표들을 집계해서 만들어주는 지표고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의 흐름들을 살펴보더라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WEI의 4.1% 성장이 결코 과장된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1.9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시행됐던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disposable income, 즉 뭐냐 하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을 따르는 대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정부가 보상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력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정부가 뿌린 돈들은 두 군데로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입되는 곳은 당연히 주식시장입니다. 저축이 늘어나게 되면 그 저축을 은행에만 예금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빚을 갖거나 혹은 수익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자산, 즉 주식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고, 여기에 더 나가서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판매까지 늘어나는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구재, 바로 듀러블 굿즈,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내구재의 지출은 곧 한국 수출 입장에서도 긍정적 신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진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최근 들어서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시면, 실제로 상품 가격, 코어 굿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 전체의 서비스 물가가 최근 들어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코어 서비스 CP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핵심적인 서비스 물가들을 집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여러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는 코로나 쇼크 속에서 경제 전반의 충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서비스 제품 가격들은 예전에는 안정적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 알지만 전체 소비 지출에서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달해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서비스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즉 식료품이라든가 혹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인플레가 나는 건 맞지만,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근원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에서 식료품,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물가는 지금 오르기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한 5년여간 지속됐던 국제유가의 급등 현상이
바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텐데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셰일 오일에 대한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특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돼 있는 설비 투자들이 2019년부터 굉장히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다. 즉, 이미 개발되어 있는 셰일 오일의 뚜껑을 열 가능성도 높아진 데다가 새로운 투자도 지금 재개되는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도 장기간 상승한다고 말하기에는 공급 쪽에서의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WEI라는 미국의 주간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경제 성장률 4% 될 것 같다. 이렇게 미국 경제의 성장률들이 올라가는 등 최종 소비자들의 지출, 특히 내구재 지출이 개선되면 한국 수출도 좋아질 여건이 마련됐다. 세 번째, 경기 좋아지며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서비스 물가가 너무나 안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근원 소비자 물가의 급등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